호주 같은 데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애들한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니 행복함을 느끼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구름을 바라봐요. 천 선생님 자연감은 본인이 놀아가지고 소아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이런 연령별 좀 자연놀이 같은 게 있는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1등 기저귀 브랜드 하기스와 함께 좀 저희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두 딸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많은 좀 덕을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하기스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얻고자 좀 말랑닥터스 소아과 전문의신 김영진 선생님을 좀 모셨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한번 아주 해주시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네, 줄얼본 소아과 의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빠 김영진입니다. 둘째가 13개월 정도 됐잖아요. 한창 기저귀 쓰고 있겠네요. 첫째도 아직 대변을 아직 못 가려서 대변 볼 때 이런 때는 좀 쓰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진승이도 풀타임 기저귀 그쵸. 지금 뭐 애가 이제 85일인가 6일인가 오늘도 가는데 오줌을 싸. 그럼 기저귀 2개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다 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표정이 좋아 보여. 네. 싸고 싶은가 보다. 근데 또 아이가 기저귀를 또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보단 크지만 동질감이. 뭐 동질감이 그래서 사실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은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진짜 막 요만한 미세 플라스틱 하나에도 뭐 이거냐 저거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 더 길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집에서 거의 에어컨 끄는 기계거든 내가. 왜요? 그러면은 환경 오염되니까. 근데 그것도 전기세 아끼기 위한 노력도 있죠. 그것도 있어. 가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도 진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되고 하기스야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책임져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환경적인 메시지 때문에도 좀 더 호감이 가는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기스가 약간 대표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긴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텀블러를 쓴다든지 에코백을 쓴다거나 에코백. 아니면은 무라벨, 페트병. 그래서 육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육아를 지향하는 요즘 트렌드를 그린 육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린 육아. 처음 들어봐요. 예를 들면은 기저귀 같은 것들 쓰는 것도 친환경적인 제품들도 있고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썩는 생분해성 제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린 육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 이미 유럽 이런 데서는 되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환경 친화적인 육아들을 많이 하는 독일, 호주, 캐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올릴 만한 환경 친화적인 나라들에서는 익숙한 단어들이고 유럽에서는 그린 프렌들리 베이비 이런 워딩을 또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아예 자연 친화적인 육아를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교육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헤이스쿨 유치원이라는 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려고 노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자극들을 느끼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렇죠. 자극도 느끼고 사실 이제 자연에 풀어두고 너네 알아서 놀아 이러면 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애들끼리 뭔가 놀이를 만들어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땅 따먹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맞네. 그런 식으로 뭔가 어울려 놀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애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또 이제 직접 현실 육아를 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노력들이 환경이나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정말 주는 걸까? 어렸을 때부터 흙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바다도 것들을 있고 뭐. 그쵸, 바다도 있고 깨끗한 강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 나에게 어떤 안락감과 편안함을 준다는 정서의 어떤 밑바닥을 깔면서 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싱가포르의 숲학교에 있는 데론 커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작가여서 자퇴식이 네. 많은데. 숲학교가 있어요. 숲학교가 있어요. 숲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숲 체험 유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 맞아. 제 친구도 숲 유치원에 애를 보냈대요. 자기는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그래서 애가 맨날 거기서 엄청 재밌게 논대. 그거 그냥 체험만 해도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비만 그리고 비타민 D. 한국인들 고질적으로 소화 청소년에서 모자라는 게 비타민 D라서 그게 충분히 채워지고 비만도 확실히 덜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연에 대해서 내가 즐기려는 마음이 되어 있는 분들은 활동량도 많아지고요. 활동량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뇌가 코티졸 레벨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충동성 같은 건 떨어지고 기름진 맛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요. 코티졸 얘기가 나와서 좀 이어가 보자면은 코티졸이 약간 스트레스 호르몬
호르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애들한테 이제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개념을 약간 릴렉스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 애들이 릴렉스나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네 가지가 집, 자연, 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자율성. 이렇게 네 가지를 보니까 자연이랑 친화적인 부분이 확실히 애들 스트레스 낮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린 육아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많이 쓰고 막 신경 많이 쓰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가 자연과 좀 친숙하게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가 뭔가 자연을 아끼고 가깝게 느끼는 이런 그린 육아를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놀러 가서 막 캠핑 가서 놀아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뭐 호주 같은 데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애들한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니 행복함을 느끼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구름을 바라봐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우창훈 선생님도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었어요? 아이들과 그래도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자연에 있을 때 뭔가 뭐 시골에 갔을 때 애들이 뭔가 더 기분 좋아한다거나 편안해한다거나 뭐 이런. 천 선생님 자연 가면 본인이 놀아가지고. 아이들이랑 전 산책을 되게 많이 해요. 동네에 있는 나무들 그냥 같이 보러 다니면서 근데 이낙준 선생님은 진짜 애들이랑 자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애들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메뚜기 잡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개구리 잡고 이러면 난리 나. 조개 또 캐고. 조개 캐는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애들은 그냥 게임하고 백화점, 몰 같은 데서 시원한 데서 있는 것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또 아닌가 봐요, 요즘 애들. 막상 가면 안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신비하고 새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리고 있는 애들이 것 행복하는데 자체가.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죠. 다칠까 봐. 다치지 않을까, 흙 같은 거 집어먹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걱정되는 거죠. 맞아, 몸에 뭐 묻고 막 이러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린 육아를 해봐야겠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린 요가 뭐 자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들 생각하는 게 산으로 들로 놀러 들로 가 가면 강원도나 뭐 이런 데 가야 아니면은 될 진짜 자연인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이미지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창현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집 앞에 공원 산책 다니면서 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만져봐도 되는 것들이면 만져도 보고 낙엽 떨어지면은 아 낙엽이네. 애들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주워요. 뭐 이렇게 자꾸 죽는지 모르겠어. 갖고 와 심지어. 나뭇가지, 솔방울, 도토리 엄청 좋아해요. 그런 것도 그냥 그린 육아인 거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수만 봐도 해볼 수가 있구나. 소아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이런 연령별 좀 자연놀이 같은 게 있는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걸어 다니기 전까지 보통 한 12개월 정도면 걸어다니기 전. 걸어다니기 전. 여기는 좀 아직 빠를 것 같고 그쵸. 목도 못 가는 정도? 목도 못 가는.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잘 걷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18개월? 그 전까지는 앉아서 이제 촉감놀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미역, 밀가루, 밀가루. 모래 이런 거 하는데 조금 더 자연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은 나뭇가지, 솔방울, 꽃잎 이런 것들을 대충 모아놓고 바구니 같은 데 담아주고 만지고 놀면은 모래는 다 균일하잖아요 사실. 그거랑 다르게 얘네는 촉감도 다르고 맞다. 이제 색도 맞네.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른 꽃잎 같은 건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진짜. 자극이다 진짜. 네, 그런 식으로 교실에서 하는 교육이랑은 다르게 공감각적인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요? 좀 18개월 좀 지나고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똑같은 거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레벨업. 예를 들어 나뭇잎을 주웠어요. 그러면은 나뭇잎을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이걸 색깔별로 모양별로 다. 모양별로 분류를 난이도 해볼 수 올라가긴 있고. 하네요. 네. 예를 들어 모래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만져보는 거였다니 이제는 뭐 모양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컵 같은 거에 해서 이렇게 뒤집어 우리 생각하는 모래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레벨업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대표 1등 기저귀 브랜드 하기스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이 지구를 위한 캠페인을 지난 몇 년간 사실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기스에서 또 하기스 그린플레이 캠페인을 하면서 사실 이 컨텐츠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유한 킴벌리 맘큐에서 이제 그린플레이 캠페인을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자연에서 좀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들에게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티셔츠도 선물해 드리고요. 함께
실제 그린 육아를 하는 이런 모습을 SNS에 또 공유해 주시면은 또 선물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더보기란과 댓글로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링크 또 남겨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은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굿즈를 주실지 약간 기대되는데요. 네, 너무 기대돼요. 하기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 뵀는데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좀 진짜 느껴져가지고 아이 아프면 여기로 데리고 와야겠어요. 진짜 가라.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하기스 덕분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노력해서 그린 프렌들리 베이비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구와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더 좋은 그러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너무 있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말이다. 진짜 오늘 날씨 봐요. 환경을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해 진짜로. 이제는 필요해. 어쨌든 우리 헬프님들도 오늘 하기스 캠페인, 하기스 컨텐츠 한번 보시고 많은 관심들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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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